까미의 이방인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작품입니다. 오늘 아마 영상이 엄청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 이상형이 까미입니다. 이 이방인이란 작품은 마치 제가 이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저의 팬심으로 인해 이 리뷰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베르 까미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입니다. 사실 저는 그의 사상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사상에 빠져들어서 그런 거창한 이유 때문에 그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왜 도대체 알베르 까미를 좋아하냐? 고백을 하자면 이 사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주드로를 닮은 모습에 아니 이렇게 생긴 작가도 있었어? 라고 하며 이분의 작품을 읽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머리가 덜 커서 그랬는지 그의 작품 세계가 잘 이해되지가 않았고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 이방인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천천히 읽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듯도 했어요. 단순히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통찰력에 반했던 것인데요. 삶의 부조리함과 무의미에 관한 그 느낌적인 느낌이 와닿았던 것이죠. 이렇게나 멋있는 사람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이렇게나 깊다니 하고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알베르 까미는 1913년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태어나 196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파리의 지성 사르트르와 동시대인이긴 하지만 알제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까미의 모호한 입장으로 둘은 큰 논쟁을 하고 절교했다고 하네요.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했던 유명한 철학자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둘의 계약 결혼을 설명한 책도 나중에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원래 작품 자체나 뭐 작가의 철학 이런 것보다도 그 작가를 둘러싼 사랑 얘기, 뭐 사담 같은 게 훨씬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어쨌든 사르트르의 글은 지적으로 무겁고 어렵다면 까미는 지중해 태양, 해변, 온화한 기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런 대상에서 느껴지는 통찰과 감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제리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영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는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대학에 들어왔고 그의 은사 장 그르니에를 만나며 문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시지프시나 페스트 등 걸작을 배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매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딱 까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방인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실존주의에 대한 작가의 철학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태양에 대한 묘사와 그에 따른 약간 격양되어가는 주인공의 기분, 그리고 한가로운 여름날의 무기력함과 짜증스러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줄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메르소가 단지 태양이 너무 강렬하여 아랍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장면들만 단편적으로 읽는다면 메르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오히려 메르소를 살인자로 혹은 위험 인물로 몰아간 재판 결과에 대해, 그리고 그를 악한으로 만든 언론과 대중들의 부조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시작은 매우 강렬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메르소는 양로원에서 지내던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제에서 마렌고로 향하게 되는데요. Bella corsa, eh? Marito. Oggi la mamma è morta. O forse ieri, non so. Ho ricevuto un telegramma dall'ospizio. Madre deceduta, funerali domani.
gli istinti saluti. L'ospizio dei vecchi è a Marengo, a 80 chilometri da Algeri. Ho preso l'autobus delle 2. Faceva molto caldo. Ho dormito quasi tutto il percorso. 하지만 그는 너무 슬프다든지 못 견디게 후회가 된다든지 하는 감정적인 동요는 없이 담담할 뿐입니다. 단지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이 살짝 성가신 정도였죠. 굳이 눈물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던 모자지간이었기에 과한 눈물은 오히려 위선이라 여겨질 법도 했죠. È già qui. L'hanno chiusa. Ora tolgo subito il coperchio così lei può vederla. Come? Non vuole? No, Perché? non lo so. Capisco. Si sieda. 과한 눈물은 오히려 위선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를 보는 타인의 시선은 조금 달랐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았던 메르소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는 결국 그의 훗날에 재판에 있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고 나서 직장 여자 동료와 해변에서 시간을 즐기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Salute! Ma è lui o non è lui? Dico? Maria! È un pezzo che non ci vediamo. Lavora sempre da scaffino? Sì.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슬픔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녀와의 시간을 방해할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이것 또한 나중에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알제로 돌아온 메르소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집에 돌아오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죠. 그의 이웃에는 두 명의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온과 살라마노 노인인데요. 이 둘은 다른 이웃들은 좋아하지 않는 약간은 따돌림을 당하는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에게 과한 친밀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매우 드문 사람이었죠. 물론 화자 자신이 이런 자신의 관대한 면에 대해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단순한 에피소드로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레온과 살라마노 노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무시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메르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런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훗날 재판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메르소의 우발적인 살인을 악마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레옹에 대한 이웃들의 소문은 무성했는데요. 워낙 수다스러운 성격과 과한 허세로 주위 사람들은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E allora dico io, ma perché non lavori magari solo mezza giornata? Mi alleggeriresti almeno delle piccole spese. Ma lei, niente. È stato così che mi sono accorto che c'era del marcio. Un giorno ho trovato nella sua borsetta un biglietto. 메르소는 이런 내용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레옹은 메르소의 대답에 아이같이 행복해하는데요. 이 레옹과 메르소의 친구가 되는 장면이 메르소가 단지 냉혈한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되죠.
또한 살라마노 노인과의 일화도 메르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노인은 매일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는데 그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해요. 개도 주인도 늙고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개는 적당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털은 다 빠지고 검은 딱지들이 피부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책을 하면서도 개에게 오줌을 쌀 틈도 주지 않고 무작정 목줄을 끌어당기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산책은 늘 싸움으로 얼룩지는 듯 했어요. 개는 버팅기고 노인은 그런 개를 욕하고 걷어차고 그러면서도 늘 그들은 매일같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터에 나갔다가 살라마노 영감은 자신의 개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못돼 처먹은 것, 나쁜 것 하고 욕을 하면서도 살라마노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데요. 그리고 메르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개는 그 개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자신은 아마 그 개에게 길이 들어버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메르소는 그 노인의 말을 묵묵히 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메르소가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르소는 어느 날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죠. 살인을 저지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옹과 갈등이 있었던 패거리들과 약간의 시비가 붙었는데요. 하마터면 패싸움으로 번질 뻔한 이 위기를 메르소와 레옹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메르소는 외딴 곳에서 쉬고 있는 한 아랍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랍인은 조금 전 싸웠던 무리들 중에 하나였어요. 해는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아랍인은 메르소를 인지하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아랍인의 손에서는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 같습니다. 칼이었을까요? 메르소는 순간적으로 갖고 있던 총에 방아쇠를 잡아당깁니다. 아랍인은 죽었고 Allora ho sparato ancora. E furono come 4 colpi secchi battuti alla porta della sventura. 메르소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스포가 있습니다. 아직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멈춰주세요.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까지 가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질이 멸렬했던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온 메르소에게 세상의 시선은 매우 냉담했는데요. 언론은 그 1년 동안 메르소를 파렴치 안에 어미도 몰라보는 냉혈한으로 만들어놨던 것이죠. 별승산 없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의 태도로부터 신문은 시작되는데요. 어머니가 머물던 양로원의 원장이 나와 메르소의 태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고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메르소는 점점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La signorina Cardona potrebbe dirci quando ebbe inizio la sua relazione con l'accusato? Era buono con il mio cane. 검사의 말은 청산유수였고 반면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확연히 실력이 달립니다. 메르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기는 철저히 소외시키고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이 모든 판단은 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느끼죠. 바로 여기서 외가미가 이 작품의 제목을 이방인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메르소를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메르소는 철저히 타자화되어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메르소는 단두대 처형을 언도받게 되는데요. In nome del popolo francese, la Corte, dopo aver deliberato in conformità alla legge, dichiara l'accusato colpevole dei fatti addebitatigli e in applicazione degli articoli della legge lo condanna alla decapitazione su una pubblica piazza. 마지막 판결을 받고 메르소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장면도 걸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소는 단두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단두대와 자신을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겠죠. 저도 저 자신을 단두대 혹은 사형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단두대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메르소는 그 사형수와 자신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단두대 처형을 언도받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 속에 그저 죽어 마땅한 범죄자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두대에 관해 다뤄졌던 무수히 많은 글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 스쳐 지났던 세월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열심히 단두대에 관해서 읽어볼 걸 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메르소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는 사제가 있습니다. Perché rifiuti le mie visite? Io non credo in Dio. Ne sei proprio sicuro? Non me lo sono mai domandato. 그리고 이 장면에서 메르소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버리죠. Ti senti tanto sicura, vero? Eppure nessuna delle tue certezze vale il capello di una 그는 donna. 사제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Sembra che io abbia le mani vuote. Ma io sono sicuro di me.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로 죽음을 대면한 자신의 심정을 사제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구원을 말할 수 없다. 라고 소리치죠. Che mi importa del tuo Dio? La vita che ci siamo scelti, il destino che ci meritiamo. Anche gli altri. 영원히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공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교만이고 위선인지를 작가는 메르소의 입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최대한 화자에 대해 동화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상황인 거잖아요. 거리감을 두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메르소라는 인물에 더 동화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그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이 그 메르소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의 살인은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크고 작은 행동이라고 치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한 사람씩 꼭 공공의 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궁금해졌어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이방인이란 작품은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다르게 읽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만큼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만의 이방인을 만든 적은 없는지 혹은 내가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 이상형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